안녕하십니까. 세법을 읽어주는 세무사 진호성입니다. 오늘은 차명주식 관련 부분과 빅데이터 센터 구세청의 조직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18일 날 배포된 자료를 보면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했습니다. 2016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국세행정 시스템인 엔티스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탈세 행위 차단에 세정 영역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2001년 7월 24일부터 법인 설립 요건에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됐기 때문에 명의신탁에 대한 필요성이 해소되었습니다. 즉, 법인을 설립할 때 주주가 3명 이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차명주식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경우, 따라서 차명주식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조세 회피 목적으로밖에 2001년 이후에는 이제 구세청에서 여겨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 유형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할 수도 있고, 또한 명의 신탁된 주식이기 때문에 명의인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서 명의인이 실제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재산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양도소득세도 있고요. 또 종합소득세를 보면 배당소득을 분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시 누징세율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차납세 의무자 지정을 할 때 법인이 체납일 경우에 그 중에 과점주주가 자신의 지분율만큼 이차납세 의무를 지울 수가 있는데 그때 회피가 가능하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탈세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구세청에서는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명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예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신탁자가 회사 대표인데 회사 내에 차명주식 전담 직원에게 미리 사망 직전에 명의신탁 주식을 신탁하고 99년에 사망했는데 96년에 명의신탁해서 상속세 때 신고 때 99년에는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제외돼서 상속재산을 신고 시 누락하였고, 이와 연관지어서 그 이후에도 차명주식 전담 직원을 두어서 아마도 그 차명 계좌를 계속 이용했을 것 같습니다. 전담 직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면서 배당금을 수령해서 이 부분이 실제 상속인 이 3명한테 귀속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을 텐데, 이로 인해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도 회피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억 원을 추징해서 고발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한 명의신탁을 했을 때는 서로와의 관계가 좋겠지만 명의수탁자의 주식을 회수하고 싶을 때는 그 중에 일부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개업 초기나 명의신탁을 서로 합의했을 때는 회사가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명의신탁된 주식을 회수할 시점에는 회사의 규모도 커지고 이익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진해서 스스로 반납하기가 억울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할 때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분들이 불응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을 통해서 명의신탁 부분이 밝혀지기 때문에 고액의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세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보도 참고 자료를 보면 국세청 빅데이터 센터에서 구세청의 정보를 여러 명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차명계좌도 분석하고 차명계좌와 세인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서로 연관시켜 분석해서 탈세 행위를 신속하게 판단해서 조사를 선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 수시 자료를 받아서 수출 대금을 국외로 빼돌렸는지 아니면 특수관계자인 자녀한테 증여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2016년에 조사 3국에서 조사했던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수출업자가 수출을 100을 신고했는데 해외에서는 100을 통과하지 않고 40만 통과했습니다. 40만 통과했기 때문에 대금을 40밖에 송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60은 어떻게 받느냐? 환치기를 통해서 받습니다. 60만큼 받기 위해서 국외에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 해외에 송금하기 위해서 그 대금을 60만큼 국내 사업자한테 주면 이 국내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받아야 될 60만큼이 있기 때문에 이미 한국에 있는 해외 거주자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 해외에서 매입한 사람이 이 해외 송금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해외 가족들한테 60만큼 송금해 주기 때문에 이런 환치기를 통해서 수출 대금이 과소하게 입금되는 것을 착안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출 신고 금액과 수출 대금이 차이가 있어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런 조사는 결과적으로 이 국내의 다른 가족의 자산 취득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소득 대비 재산이 증가한 효과도 발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수출대금과 수출 신고한 금액과 수출대금의 차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사 선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때 검토가 되지 않았을지라도 소득 대비 자산의 증가하는 속도가 클 경우에는 조사 선정을 통해서 해당 사실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해외 송금자가 60을 줬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60일만큼 지급이 안 됐을 때 국내의 환치기업자나 이 국내 수출업자한테 어떤 송금에 대한 문제점을 구세청에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의 단속이 중요한데 내부 직원이 퇴사할 때 해당 부분을 제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FIU라는 금융거래정보분석원이라는 곳에 구세청 직원도 파견되어 있는데 고액 현금 거래나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중에서 문제가 될 것 같은 혐의점이 있는 거래를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제보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통해서 조사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또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만의 문제가 아니고 외환거래법 문제도 발생돼서 관계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년 2월에 퇴직을 하고 3년 이상의 이제 4년차의 세무대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구세청의 12년 경력과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세정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원의 다각화를 또한 세원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이 결합이 되어 많은 세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그 세원이 확보된 것을 조기에 과거에는 부가지적 기간이 임박했을 때 그것이 안내가 됐지만 지금은 조기에 안내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 추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과거의 관습과 잘못된 습관으로 어떠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률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른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계속 기업의 가정해에서는 좋을 때는 항상 지나갑니다. 매출이 성장하거나 캐시가 풍부할 때는 큰 일이 닥쳐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겠지만 꼭 지금까지 저의 경험으로서는 힘들 때 꼭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나 외에는 누구나 감시가 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고 제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관리의 중요성, 기장을 얼마나 정말 사실에 입각해서 하는지, 또한 정말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지만 그 증빙이 지조된 것이 맞다면 대표자의 귀속이 아니므로 상해 처분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을 어떻게 하면 과연 대표자에게 불이익 없이 처분을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실질이 그러하다면 세법상 분명히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토대로 그 사실관계를 틀지 않고 비용 처리하고 매출을 신고함을 통해서 다변화된 세정 환경에서 급변하는 세정 환경에서 오히려 어려울 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계속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차명 주식과 관련해서 또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 외에도 그 규모 금액이 크거나 그 행위가 어떤 적극적 부정한 행위로 이루어질 때는 또 조세 포탈 혐의까지 이루어져서 조세 범칙 조사까지 연관될 수 있어 해당 사안이 형사소송으로 변질 수도 있으니, 앞으로의 추세는 차명 주식에 대한 발기인 3인에서 1인으로 완화된 요건으로 되었으므로 세무적인 리스크를 세무적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밖에 인정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세정 환경에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적법한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또한 리스크가 줄어드는 관리를 통해서 미래의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세무대리인이 올바른 세무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